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글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요 제목을 다른 거를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증주의 문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우리가 그냥 너무 한문을 해석하기에 급급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속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이면에 어떠한 사상의 변화라든가 문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상공이 아주 뛰어난 의사가 아직 병이 형성되기 전에 치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뭐 멋진 질문이죠. 이 멋진 질문인데 이 답변에 보면은 여기서 선생이라고 했을 때 그 선생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황제내경에서도 황제가 묻고 기백이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걸 흉내낸 거예요. 요와 같은 방식을 위탁이라고 그래요. 위탁. 맡길 위자 거짓 이렇게 거짓으로 맡긴다. 그러니까 자기 글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은 이런 전형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이 대답했다 그래서 이 선생이 대답한 내용이 정답은 아니다 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만 이 대답 가운데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 관점에서 정말 멋지다, 배울만하다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저것은 너무 문제가 많다, 좀 신비적이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선생이 대답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여기에 주눅들일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이 선생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병이 아직 들기 전에 치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의 예를 드린 거죠. 간의 병이 나타나면, 간의 병이 보이면 병사가 비장으로 옮긴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 사람은 장차 앞으로 간병이지만은 비장으로 아마 그 병사가 침범해 갈 거다 알아가지고 항상 먼저 비를 보충한단 말이죠. 뭐 보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여기서 이 실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표현 자체가 여기서 실이라고 하는 게 잘못하면은 중경서에 나오는 실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라고 해야죠. 항상 먼저 비를 보호해야 하는데 사계, 요게 이제 재미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사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추나추동에 있어서 음력달 3월달, 음력 3월 또는 6월 이렇게 9월, 12월달 이 추나추동의 마지막 달을 요 시기가 되면은 토 기운이 왕성해진다는 얘기예요. 왕성해지기 때문에 요 계절에는 간의 병사가 비장의 기능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간의 사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요 앞에서 실이라고 하는 말은 보라고 하는 뜻을 알 수가 있죠. 중공은 이제 우리 같이 평범한 의사들이죠. 중공을 이렇게 용이라고 표현도 해요. 용의. 우리가 내가 오래간만에 쓰니까 용의.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의사들은 이 상정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간의 병을 보고 그 비장을 보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간만 치료한다. 이거 같은 글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경서를 우리가 깊이 공부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충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와 같은
상생상극에 관한 의안이 없어요. 그리고 간의 병이다, 비장의 어떤 병이다, 이와 같은 용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의학 전반적인 것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이면의 역사적인 사실, 문체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공부하지도 않고 또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는 의사도 없었다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 교수님도 안 계셨다는 얘기죠. 그거 뭐냐면은 중경이 추구했던 의안과 치료에 대한 의안과 여기서 말하는 금계요약 이 앞 조문에서 말하는 의안이 같지 않다. 예. 그래서 문체가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의학이라고 하더라도 치료의 개념에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확대 해석하면은 금원사대가라 하더라도 이동원과 주담계 또 다른 분들, 이런 분들 또는 경학전서의 장경학,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한의사라 하더라도 서로 보는 각자의 의안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 방법을 형성할 수가 있느냐? 의문이죠. 이와 같은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해석란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본문에 대해서 먼저 대략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를 한번 이렇게 기억 삼아 가지고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간의 병은 보호할 때 산미를 쓰고, 우리 그런 거 많이 배웠죠? 본초 시간에 보조적으로 초고한 맛을 사용하며 더욱더 보탤 때는 감미의 약을 사용해 가지고서 조절해야 하니, 산미는 간에 들어가고 초고한 맛은 심에 들어가고 간의 맛은 비장에 들어간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오행배속지설이죠. 오행배속지설. 그러나 이것은 오행의 이론이, 저는 오행을 무조건 부정을 하지를 않아요. 오행의 이론이 첫 번째 가설, 1차 가설이라 그러면 오행 배속은 2차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비장의 기능이 능히 신을 손상케 하니, 신기가 미약하면 즉 수기가 운행하지 못하고 수기가 운행하지 못하면 심화의 기가 더욱더 성하며, 심화의 기가 성하면은 폐를 상하게 하고, 또 폐가 손상을 입으면 즉 금기가 운행하지 못하고 금기가 운행하지 못하면 간기가 성한다. 이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서 한 바퀴 도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위에 거는 오행배속이지만 이거는 오행배속에 의한 상극설이죠. 상생상극에서 상극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3차 가설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의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고민, 갈등, 평생 동안 우리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이건 내가 어떤 미로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아는 건지 마음속에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또는 허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평생 공부,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은 이와 같은 학설들은 전부 다 허구라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는데 그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했어도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것 같은데 또 아는 척 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의안이 주는, 오행배속에 의한 의안이 주는 것이 뭐냐면은 모호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의학이 사실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을 마치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왔느냐. 고전의 이름을 빌려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왔냐면은 한의학은 동양 철학은 심원학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학설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인식하는 것들은. 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 5000년 사람들도 이해를 했고 지금 사람이 이해를 못했던 것은 옛날 사람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산미가 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초고한 맛이 심에 들어간다. 이것은 지나친 논리죠. 예. 그리고 간이 목이라고 하는 개념, 이건 누가 설정한 거죠? 간이 초기 어떤 책에는 목화토금에서 목을 심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책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책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오행배속에 관한 그 배치도에 있어서 목화토금수하고 간신비패신을 배열이 하나만 틀려도 이 이론은 전부 다 허구라는 얘기예요. 이 과정 전체가 다 허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학자들도 유학자들도 물론 한의사는 아니지만은 이 상생상극은 주역의 어떤 그런 데서도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한 상태에서 이게 어떤 경우는 맞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억지다라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이론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한의학의 고전들은 상당 부분 이와 같은 오행 배속에 의한 토대 위에서 가설 위에서 1차, 2차, 3차 이것을 예과 때서부터 어떤 역사적인 비평 없이 그대로 배워온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은 제가 이 표현 자체가 심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이와 같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언어의 폭력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길들여져 있었고 쇠뇌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규명하기가 어렵다. 예. 가설이라 그래서 저도 무조건 비판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가설을 입증할 수가 어떤 것도 정설이라 하더라도 입증하기 전까지는 가설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서 입증이 될 때만이 그것이 정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 고전을 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주눅들을 필요가 없이 이 글이 내가 정말로 이해되는 글이냐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글이냐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수도 배우고 생물, 물리 이런 거 다 배운 거, 역사라든가 영어, 수학 이런 게 전부 다 그게 뭐냐면 그 이면에 논리거든요. 수학도 논리고 이 논리 이면에는 이성적인 그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의학 하면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들이 학문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의학에 대해서 막상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찾아다니려고 그냥 저희도 학교 다니면서 그랬어요. 얼마나 다들 그 친구들이 유명한 그 선생님들한테 가서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의학 공부를 하면은
신비주의로 빠지고 전부 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사가 한의학적인 얘기를 말을 해도 정말로 서로의 그 언어 전달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허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비장을 보호하면은 간이 저절로 나으니 이것이 바로 간을 치료하면서 비를 보호하는 묘법이다. 여러분, 중경서 치료법 가운데 어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저도 맹목적으로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을 제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부정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중경의 치료법과 다른 차원의 방법론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간을 치료하는 약이 도대체 뭘까요? 비장을 보호하는 약은 또 뭘까요? 사군자탕은 그러면은 비장만 보호하고 간은 치료 못합니까? 사물탕만 그러면 간을 보호하고 비장은 보호하지 못합니까? 이것을 규명할 수가 없잖아요. 말은 멋있죠. 이 말은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간을 치료하고 비장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약물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소시오탕이 그러면 간을 치료하는 약입니까? 흉욕고마니가 간 부위가 그 부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소시오탕은 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소화기도 치료하고 자궁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얼마든지 치료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비인후과 질환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규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글은 후세, 중경서보다 후세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더욱 실증주의에서 반실증주의로 빠져들고 이게 바로 신비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의사들은 무의식 중에 이와 같은 말에, 언어에 몇십 년 동안 노출이 되어 있었고 이 언어 폭력에 시달린 거예요. 자, 간이 허하면 이법을 사용하지만 싫어하면은 쓸 필요가 없다. 경에 가로되 허한 것을 허하게 하고 싫어한 것을 전 뭐 이런 것도 사실 말은 멋있죠. 뭐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부족한 것은 보호하고 남음인 것은 덜어내라 하니 바로 이 뜻이다. 나머지 장기 여기서는 이제 간 하나말을 들었는데 모두 이것을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글을 읽은 것은 뭐냐면은 장황유묘하다. 아주 뭐 깊이 은밀한 것을 들추어내 가지고 확 이렇게 드러낸 학설 같지만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은 실증주의를 위반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안이 뭐냐? 증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후. 그래서 제가 중경서 그 강론할 때도 고대의 그 의아는 증후학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위진남북조 왕숙하 이후로 넘어가면서 중국 철학사에 심대한 변화가 나타나요. 도가 사상이, 그러니까 도가가 도교 사상과 불교 철학이 들어오면서 모든 학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수양서적이라든가 신비주의 이런 쪽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문자에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한의학 세계뿐만 아니라 한의학은 옛날에도 주류 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종의 변두리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류 학설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런 변두리의 학설도 문자도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 문장이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이런 데에 눈을 떠야 된다. 왜 이와 같은 의안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시대의 어떤 큰 조류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금원사대가 때는 왜 갑자기 그와 같은 학설이 나왔느냐? 송나라의 주자철학, 성리학이 이미 그 중국의 지식인들한테 다 퍼진 뒤였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주자철학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방법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방법과 주자철학에 의한 방법론과
황제 내경을 결부시킨 것이 바로 금원사대가들의 학설이에요. 그러면서 금원사대가 이후에는 한의학이 완전히 중경서가 다른 차원의 또 의학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럼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사는 20세기에 서양의 어떤 그 자연과학이라든가 의술이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 교육 내용 중에서 사실은 70%는 양방 공부예요. 한의학은 30%만 교과 과정 중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양방 공부 70% 한의학 공부.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시대의 흐름이에요. 지금 젊은 학생들한테 이런 구닥다리 같은 거 얘기해 보세요. 절대로 이건 이해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의학적인 용어만 갖다가 집어넣고 양방 이론에다가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뭐 안 하고 그랬는데 후회되는 게 양방 생리학을 좀 더 깊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리는 하나지 양방 생리 따로 있고 한방 생리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양방 생리 거기에 보면은 저는 오히려 이 고방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많이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아, 생리학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하면은 처방도 바뀔 수가 있어요. 현대 그 생리학에 의해 가지고서 처방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고방이 거기에 너무나 좋은 어떤 뭐랄까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서 한의학도 변화해야 되고 문자의 개념도 변화해야 되고 이와 같은 구닥다리 용어를 사용하면은 안 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설명할게요. 공부는 결국은 해석학이에요. 상한론 체계에 대해서 그게 2000년 동안 세월에 오면서 많은 사람이 거기다가 주석을 달고 그런 게 전부 다 해석학이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해석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서양 철학 중에서 문자나 언어로서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그 기호학이라고 하는데 조금 한번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이 유튜브에 이런 거 기호 때리면 다 나와요. 간단하게. 그 스위스 철학자인가 그 소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글을 남기질 않았어요. 강의, 근데 지금 자료가 남아있는데 그건 제자들이 그 선생의 강의록을 만드는 것이 남아있는 건데,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은 어떠한 현상을 문자나 언어로서 표현한다는 것은 그 현상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그 글 쓰고 글로 남기는 것을 조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철학자는 현상을 이해한 사람,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 이거 표현은 조금 지나치지만 그 사람은 문자로 표현해야 된다. 상충적인 내용이지만 저는 물론 이 첫 번째의 그 문제점과 두 번째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항상 갈등을 느끼고, 내가 실증이다, 실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말일 뿐이지 정말로 이것이 실체다, 이것이 현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조심성,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문자와 언어는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는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냐. 문자와 언어는 신뢰예요, 신뢰. 약속이에요. 약속된 언어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설명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똑같이 전해 들을 수 있는,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기라고 하는 이런 거에 했을 때 100명이면 100명 이 기에 대한 개념은 다 달라요. 이름은 같지만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했을 때 이 기를 잘못하면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든지. 그런데, 그러면 뭐 글도 쓰지 말아야 되겠죠. 중경서의 언어 표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경에 저는 처방에 대해서 뭐 이게 명처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중경에서는 다소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득이해서 문자 언어로서 어떨 때는 지나치게 표현도 하고 그러지만 그 이면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떠한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수학자는 수학으로, 물리학자는 물리로서, 그러니까 의학하는 사람은 어떤 의학적인 용어로서 설명을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은 서로의 언어의 그 통하는 데 있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눈으로는 글을 읽지만은 그 의미 전달은 전혀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이 뜻을 모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허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상이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이와 같은 언어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1년, 2년, 10년 이렇게 들어보세요. 마치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남는 게 없죠. 동의보감이나 의학이면 해가지고 막 구절도 외우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올바른 표기 방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 이번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제 말도 뭐 항상 주제 넘는 거 저 자신도 굉장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서는 기까지 저도 많은 용기를 내서 이 거니까